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화요칼럼의 김동석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일본 이야기입니다. 사실요 오늘 뉴저지주 예비선거일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관련 일을 언급하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이것이 심각하고 긴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현지 시간으로 29일 목요일입니다. 일과가 끝난 오후 6시에요. 갑자기 아베 일본 총리가 강요회의를 소집했습니다. 30여 분 만에 강요들을 대동하고 내외신 기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대 발표였습니다. 일본이 북한과 협상을 했다고 하면서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는 대신에 일본은 대북 제재를 완화를 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납치 문제와 경제 제재 문제를 맞바꾸겠다는 것을 일본 총리가 직접 발표한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한국과 미국에겐 정말로 중대 사안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알만한 사람들에겐 거의 충격에 가까운 일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한국의 외교안보 관련 전문가들은 일제히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의 위기가 왔다고 정말 난리를 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위기임이 분명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북한과 일본 관계나 북한과 미국 관계의 변화가 한국하게 거의 비슷한 비중과 수준인 것 같지만 지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윈이 중국을 겨냥한 일본의 돌출 행위입니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서 중국은 한반도 핵이나 육자회담 등에서 미국에게 정말로 큰 소리를 내왔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을 통해서만 북한을 견제하고 제재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중국이 경제력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동북아시아의 외교나 안보 분야를 주도해왔습니다.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일본이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는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두고서 일본과 중국이 경쟁하는 것으로만 여기기엔 우리로서는 너무나 큰 파장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유일한 무기였는데 이번 북한과 일본 간의 합의로 인해서 이와 같은 국제적 공조의 틀이 무너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일본의 돌출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9월 1일 테러 직후에 미국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언급을 하고 펜타곤 수장이 선제 공격이니 예방전쟁을 운운할 때도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평양으로 찾아갔었습니다. 2002년 9월이었습니다. 그때에 지금 총리인 아베가 수행을 했었고요. 그때의 합의가 바로 이번에 한 것처럼 납치 문제와 경제 지원을 맞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29일 아베 총리가 할 수 있는 자기가 표정을 질 수 있는 한 가장 근엄하고 아주 비정한 표정을 지으면서요. 북한과의 합의 사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이즈미와 김정일 간에 이미 협의했던 내용임을 언급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미국까지도 모르게 북한과 협의한 책임을 위로 미루는 아베의 잔머리임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본의 아베 총리는요. 역사 문제와 인권 문제로 인하여 한국 정부에 밀리기만 하는 곤혹스러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인 북한을 끌어들이는 술수를 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 외교를 맞받아치고 북한의 핵 문제를 놓고서 미국이 일본과 더 긴밀하게 관계를 맺도록 하는 아베의 강수입니다. 정말로 우라통 분단의 현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의 통일 문제를 놓고서 중국이 일본이 우리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낼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미주동포들이 한미 관계를 보다 더 튼튼히 쥐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요 외교 정책보다는 시민의 유권자의 납세자의 사안을 우선시합니다. 미주동포들이 외교 정책에 얼마든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정치 참여의 중요함과 긴급함은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21세기 초엽의 한민족의 시대정신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